명문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해온 것. 영어, 수학 선행은 꼭 필요할까요? 명문대 자녀를 보낸 선배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은 필요하다 였다. 우리나라 교육구조상 수학은 선행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학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에 시간을 뺏겨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는 초등학교 때 수학은 기본적으로 한 학기, 가능하면 그 이상 선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행학습의 양이나 속도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어야 한다. 선행을 통해서 잃는 것이 더 많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아이에게 맞는 범위 안에서 선행을 하자. 일단 학교에서는 막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이런 공문도 보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선행을 하고 수업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 자체가 이제 이미 한번 알고 온 친구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학기는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도 있습니다. 나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아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후 아이와 관계가 나빠지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화내고 짜증낸다면 그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나중에 나와 우리 아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 푼 수학 문제집이나 꼼꼼하게 쓴 공책이 아니라 혹시라도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엄마 아빠여야 하지 않을까. 부모의 교육 철학이 확고하면 호시탐탐 뒤흔들 틈을 노리는 과장 광고나 정보에 흔들릴 일이 없고 더불어서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엄마의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잔소리의 역효과.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 즉 자립심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따른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5, 6학년, 반항심이 생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오히려 잔소리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을 오래 본다고 휴대폰을 뺏는다거나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반항심만 일으킬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약속 시간을 1시간 초과했다면 내일 시간에서 빼기, 공부 시간을 더 늘려서 휴대폰 사용 시간을 벌기, 이런 규칙으로 아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게 자립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잔소리를 할 것 같다면 아이에게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거나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 엄마는 너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눈이 나빠질까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 사용시간 좀 줄이고 너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일을 하면 좋겠어.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 인성에도 부모의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잔소리보다는 논리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은 잔소리는 일단 안 듣는다. 잔소리는 정말 탁 튕겨내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건 고쳐야 되거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게 되고 그게 이제 주절주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효과를 본 건 아이 눈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면서 아들 TV였죠?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을 우리가 생각보다 참 볼 시간이 없다. 하루 24시간인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아이 눈 한 번 제대로 못 맞췄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가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주절주절하지 않게 되고 진심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도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잔소리는 하는 나도 괴롭고 듣는 아이들은 더 괴로우니까 일단 잔소리는 딱 멈추고 따로 시간을 내고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 사랑은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한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오늘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화냈던 일이 생각나 미안해져요. 부모라면 한 번쯤 해본 자책일 것이다. 잠든 모습을 자책하지 말고 아이에게 직접 마음을 전하자. 시일이 지났더라도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지나치게 화를 내서 미안해. 그때 너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앞으로는 엄마도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미안한 일, 고마운 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이도 지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어련히 내 마음 알겠지,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사자랑 양이 사랑하는데 사자가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양은 생각하는 거죠. 사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양은 풀을 좋아하는데 풀을 먹고 싶은데 사자는 고기를 계속 갖다 주는 거. 그 서로한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하구나. 상담가 게리 체프먼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표현 방법이 다른데 크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1. 신체 접촉, 포옹, 몸으로 놀아주기. 2. 인정해주는 말, 격려나 편지. 3. 시간을 같이 보내주기, 소중한 시간 만들기. 4. 선물 나누기. 5. 헌신하는 행동, 병간호, 가족을 위한 섬김. 나는 엄마가 어떻게 해줄 때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 라는 말을 완성해보게 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게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써줄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가 원하는 표현 방식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헌신하는 행동, 제가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돌봐주는 행동이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늘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 선물 받는 거, 엄마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 생각이 다르구나. 한 번씩은 이런 서로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가 필요한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선물, 값비싼 선물보다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건 따뜻한 말이나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인데 그리고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와 사이가 참 친밀하고 가깝고 너무 집이 좋고 또 엄마 아빠를 계속 보고 싶고 사회에서도 즐겁게 생활하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또 사회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